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는 심리와 마음에 관한 주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심리 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낙서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낙서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새로운 시도입니다. 제가 사실 심리학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심리학 중에서 범죄 심리학 얘기도 하고 상담 심리학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재미없어요. 저는 심리학 별로 재미없어요. 범죄 심리도 뭐 이제 손을 놓은 지 오래됐고, 상담도 여전히 필요할 때는 진행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 심리학에 기반한 상담은 지금은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저는 트랜서핑에 관심이 많아요. 트랜서핑. 사실은 심리학이 균형을 많이 잡아주긴 하죠. 심리학적 기초 위에서. 트랜서핑을 섭렵을 하면 훨씬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뜬구름. 하늘 위에 높이 떠서 이 신비주의 쪽으로, 초월적인 영역이죠. 영성이라고도 하고, 이쪽으로 너무 떠서 발이 붕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요. 두 발은 땅에, 그러나 머리는 하늘에. 두 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사다리처럼. 그래서 트랜서핑을 대부분 이런 좀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많이 접해서 이렇게 두 발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리얼리티 트랜서핑, 현실 조종이라는 것, 이 현실 감각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뭐예요? 정상은 있으면 정규분포 곡선이 있죠. 이 기준점을 잡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평균 약 70% 평균. 나머지 약 15%라고 할까요? 임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초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미숙한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둘 다 특이하죠. 비슷해 보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쪽은 창조적인 것이고 창의적인 것이라면 여기는 병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진료를 또는 필요로 하죠.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적응군이죠. 둘 다 부적응하긴 하는데 이쪽이 이제 병리적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심리치료 내지는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비로소. 그럼 이쪽은 뭐냐? 이러한 평균적인 사고와 상식,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활동, 대인관계, 이런 면에서 정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숙한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트랜서핑을 우리가 접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제가 이 심리맨으로서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트랜서핑을 위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트랜서핑을 위해서. 저는 지금 트랜서핑만 다루고 싶어요. 사실은. 그리고 상담 사례도
트랜서핑을 기반으로 한 코칭을 하기로 하지 기존의 심리학에 기반한 상담이나 심리학 자체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 이미 저는 이 트랜서핑에 대한 효과를, 파워를 상당하게 경험을 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랜서핑 원리, 이 툴, 이 스킬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기존의 심리학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기존의 상담 심리학을 도외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이면서도 통합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 트랜서핑이다. 본질적이라는 면에서는 트랜서핑을 이해하면 심리학에서 파생된 상담 심리학,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여러 가지 기법들, 접근법들, 이론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트랜서핑 원리, 본질을 이해하는 것으로서 다 통합이 됩니다. 흔히 상담 심리학에서 이론적 배경을 어떤 걸 쓰십니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인간 중심적인 것, 정신 분석적인 것, 그리고 뭐 인지 행동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에센스가 트랜서핑에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면서 훨씬 더 간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과 통합에 이르는 것이 트랜서핑이었다. 저는 실제로 과거 상담 현장에서 그것을 표방하진 않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트랜서핑에 기반했을 때 훨씬 내담자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용이했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대안적인 대안을 생성해주는, 아주 구체적으로 생성해주는 데 있어서까지도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서핑은 제가 지금까지 인간의 마음과 관련한 마음 공부 분야도 포함되겠죠. 여러 가지 마음과 관련한 심리와 마음 공부가 통합된 마음과 관련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공부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실질적이면서도 또 단순하죠. 너무 이론적이지 않고 말하자면 어떤 이론적으로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빠지지도 않고 적당한 지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효과를,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 스킬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래서 트랜서핑에 와서 저는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통합이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트랜서핑 안에 거의 다 섭렵이 되더라. 그리고 이러한 여기에 해당하는 신비주의적인 그 외의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 제가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신비주의 단체 저도 예전에 많이 관계를 했었고 방문을 했었고 아는 사람이 또 여기에 많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을 공부할 당시 대학교 때 이미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접해왔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얘기를 써가면서 인간을 복잡하게 분해해봐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변했는지. 그렇게 분석해 들어간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의 지도를 다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무리 발달을 했다 한들 심리학이,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 밝혀낸 인간의 마음은 정말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아마도 다 밝혀낼 수 없을 거예요. 뭐 인공지능에 심리학자들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간의 마음과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있죠. 물론 그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죠. 측정 가능하게 어떤 개념을 정의를 내려서 그것을 로봇 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감정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감정이 얼굴로 표현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얼굴의 미세 근육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들 또는 어조, 음성을 통해서 감정들이 표현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컴퓨터 인공지능에 탑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기술적인 도움을 주는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연 인간의 마음과 얼마나 동일하게 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사람 흉내를 낸들 원숭이는 원숭이이듯이 기계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죠. 다가올 미래에 살아남는 직업군을 미래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상위에 랭킹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심리와 관련된 거예요. 심리학, 특히 상담, 심리 상담자 같은 사람들.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직군이 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다시 트랜서핑. 그런데 지점을 이렇게 선을 긋겠다는 거죠. 심리학에 매몰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제가 이쪽 부분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온라인에 검색을 하면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제가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필요한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소개할 마음이 없고,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한 무수한 연구 결과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진짜로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진짜로 내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진짜로 내가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이 일어나서 보다 더 발전적이고 보다 더 여러 방면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좋아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로서 소개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연구 결과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것은 저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야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트랜서핑 원리가 훨씬 더 강력하다. 물론 트랜서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한 이상범주라고 그래요. 이걸 정상, 이상. 이상은 이상하다 할 때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비전이 아니라. 그래서 abnormal, 이상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치료, 정신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평균 범주 안에 있지만 부적응 수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적응이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은 트랜서핑 힘들어요. 트랜서핑은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에너지 차원에서 트랜서핑을 하기 힘든 수준의 차원에 있는 분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 이게 다 펜듈럼 아닙니까? 트랜서핑 하기 전 단계는 무수한 펜듈럼의 꼭두각시로 조종당하는 거죠. 좀비라고도 하고, 그죠? 이 펜듈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기 위해서 먼저 아무리 트랜서핑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랜서핑 이야기가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트랜서핑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심리학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심리 상담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주로 해소, 꼬인 것을 풀어내는 거죠. 실타래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나중에 직조를 할 수가 있죠. 다시 풀어내는 거예요. 얽힌 것을 풀어내는 거. 해소하고 해소 끝에 정화가 되고, 거기서 통찰이 일어나는데, 이 통찰을 이제 트랜서핑 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져오는 거죠.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여기에는 이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합니다. 긍정심리학에 그래서 트랜서핑 바로 전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학적인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서핑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다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김건모 얘기를 다뤘더니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아주 뭐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와요. 엄청나게. 게다가 이제 김건모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다뤘죠. 템프로 여성 내담자가 왔었다는 걸 다뤘더니 두 번째로 엄청난 조회수를 보였어요. 나머지는 정말 놀라운 격차로 정말 이 김건모와 템프로 영상에 나오는 조회수를 본다면 벌써 제가 소위 말하는 떡상을 해야 되는 유튜버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콘텐츠들은 뭐 여전히 한 자리 조회수가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한 자리 또는 두 자리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좀 다뤄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뭐 또 이렇게 시류에 휩쓸리고 싶은 마음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진정한 구독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진정한 구독자. 물론 가끔 이런 이슈를 팡팡 터뜨리는 거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효과는 노려봐야죠. 뭐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이게 나름 기술이거든요. 근데 잘 사용해야지. 왜냐, 이거 펜듈럼이거든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이슈를 쫓고 단지 조회수, 구독자 수 늘리는데 쫓아가다 보면 펜듈럼에 탁 걸리게 됩니다. 펜듈럼에 걸리면 반드시 부메랑이 날아와서 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많이 봤죠? 유튜브 안에 정말 사례가 많아요. 유튜브 안에. 그래서 저는 트랜서핑을 계속 얘기하고 싶고 트랜서핑을 앞으로 얘기하고 싶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심리맨의 주된 이야기는 트랜서핑 그리고 그 전 단계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학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뭐 인간 처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처세 상담을 해줄 때도 다 트랜서핑을 기반으로 한 필요하면 심리학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뭐 그래서 그냥 심리맨이라고 이렇게 아울러서 심리맨 TV라고는 하고 있는데 좀 살펴봐야죠. 흐름을 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는. 가다 보면 또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는 변할 수 있겠죠. 오늘처럼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오늘은 낙서로 낚시를 해봤습니다. 낙서는 두서가 없죠. 앞뒤가 없고 결론도 없고 핵심도 없고 가끔 핵심 있을 수도 있고 결론이 있을 수도 있고 두서가 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낙서는 낙서다. 저의 이 낙서를 함께 지켜봐줘서 감사하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참 이렇게 낙서를 하고 나니까 예쁘질 않네요. 여러분들도 낙서를 집에서 많이 이렇게 하는 습관 들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고요? 낙서하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복잡한 게 있잖아요. 낙서하면서 많이 풀려요.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표현. 그래서 낙서하는 습관 나쁘지 않다. 낙서라는 것은 정돈이 돼 있으면 그건 필기죠. 그건 낙서가 아니에요. 정돈이 되지 않아야 돼요. 정돈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굉장한 분노에 이르렀다. 심리가 불안하다. 그런 낙서 말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하나하나 풀어내보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심리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통찰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낙서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진.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그 낙서화가 있잖아요. 누구지? 이름이 뭐였지? 뭐였지? 기억나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바스키아, 그렇죠. 바스키아. 너무 오래전에 본 영화라. 바스키아라는 낙서를 하는 화가, 영화가 있어요. 바스키아 영화 한번 보세요. 오래된 영화인데 나쁘지 않아요. 바스키아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이 바스키아 전도 한번 가서 작품을 본 적이 있는데 재밌어요. 정신세계가. 근데 저는 바스키아 같은
낙서를 뜻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낙서 얘기하니까 바스키아가 떠오르고 바스키아가 떠오르니까 영화 또 바스키아가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라는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낙서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오늘 낙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부터 또 낙서 계속 할지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았나 모르겠네요. 마칠게요. 심리맨이었어요.